안녕하세요. 정세현 한의사의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 뭘 잘못 먹고 급성으로 간독성이 생긴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먼저 이 얼굴과 눈이 노래지는 황달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요. 그 밖에도 막 속이 메스메스하면서 이 토할 것 같은 구역감, 복통, 또 소변색이 어두워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그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해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약 중에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로는 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가 있고요. 또 여드름 치료제인 로아큐탄, 또 다이어트 한약제로 많이 사용되는 마황 등이 있습니다. 뭐 양약이건 한약이건 간에 모든 약들은 강력한 효과만큼 이면에는 항상 독성을 같이 안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복용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복용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이 아니라 식품임에도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녹차 추출물이에요. 먼저 기사로도 보고된 사례인데요. 2016년도에 캐나다에 사는 메들린이라는 고등학생이 녹차 추출물로 만든 다이어트 알약을 복용한 지 7일 만에 4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할 간 수치가 2575 유닛 퍼 리터까지 치솟으면서 간독성하고 신장독성이 생겨서 캐나다가 한때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2018년도에 미국에 사는 짐이라는 분의 사연이 BBC를 통해서 방송이 됐었는데요. 사연이 좀 딱하더라고요. 이분의 아버지가 59세 때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50세가 되면서부터 아버지를 좀 본보기 삼아서 잘해보려고 건강관리를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심혈관 질환에 좋다는 이 녹차 추출물을 구입해서 이제 복용한 거예요. 그런데 복용한 지 3개월 만에 간독성으로 간 이식까지 하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녹차로 인한 사건들이 자꾸 생기니까 녹차로 인체 실험을 한 연구들을 쭉 한번 모아서 살펴보자는 취지로 리뷰한 논문이 2018년도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녹차 관련된 연구들 총 159개를 살펴봤더니요. 이 부작용이 보고된 것은 66건의 논문이었고요. 메스꺼림, 복통, 설사, 소화불량 같은 소화기 증상이 의외로 많았네요. 간 손상이 보고된 논문은 11건이었는데 녹차를 차로 우려서 마셨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없었고요. 이 11건은 모두 다 녹차를 알약이나 캡슐 형태의 보조제로 만들어서 복용한 경우였어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녹차의 카테킨 성분 중에서 에피갈로카테킨 3갈레이트, 즉 EGCG라는 성분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EGCG는 녹차의 1등 항산화 성분으로 심혈관 질환, 암,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분을 먹고 간독성이 유발될 수도 있다니 양날의 검인 거죠. 녹차 추출물의 10%는 카테킨이고 이 중 EGCG는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USDA 이 데이터에 따르면은요, 녹차 1g을 물 100ml에 우린 차의 경우에 카테킨은 126.6mg, EGCG는 77.8mg이고요. 이런 녹차 한 잔 가득에는 카테킨이 304mg, EGCG는 187mg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럽 식품의약 안전청에서는 1일 EGCG 최대 섭취량을 800mg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조금 더 안전한 복용량으로 이렇게 녹차를 차로 우려서 마셨을 경우에는 1일 EGCG 최대 섭취량을 704mg, 그러니까 녹차 3.5잔 정도 돼요. 그리고 농축된 어떤 알약이나 캡슐로 복용했을 경우에는 EGCG 복용량 338mg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마시는 말차는 녹차 파우더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건데요. 일반 녹차보다 이 카테킨 함량이 3배 이상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잔 이상 안 마시는 것이 좋겠죠.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자, 첫 번째, 녹차는 커피만큼 생리활성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하루에 마시는 양을 커피처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 녹차를 차로 우려서 마신 경우에는 간의 위험성이 없었으나 녹차 추출물을 알약이나 캡슐 같은 제제의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든 경우에는 간독성이 보고된 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녹차 추출물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간독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연령, 성별, 영양 상태, 음주 유무, 약물 대사를 하는 유전자의 결핍 유무, 인종, 병행 약물, 그리고 기저질환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네 번째, 녹차 추출물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남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득실을 잘 따져서 복용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미 간 질환이 있거나 간이 약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녹차 추출물로 만든 보조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하셔서 다음 내용도 놓치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